예,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분류 문제를 다루는데 3.3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지금 저번 시간에 우리가 한 것은 그 사이키트런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중에 그 0부터 9까지 숫자 데이터를 이미지를 이제 분류하는 건데, 그 중에서 이제 모든 숫자를 다 분류하기는 좀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숫자 3자하고 8자 이 두 숫자만 분류하는 이제 이진 분류 문제를 이제 다뤄봤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연장선에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거기에 이제 좀 부가적으로 뭐 학습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실험 방법들이랄지 그다음에 성능 평가 방법들에 대해서 배우고, 뒷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디시전 트리라고 하는 분류기를 사용했는데, 그 디시전 트리 중에서도 몇 가지 모델들이 있고, 또 디시전 트리에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거고, 또 디시전 트리를 이용해 가지고 앙상블 모델이라고 하는 것까지 가능하면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장이 보면 사실 지금 2, 3장이 생각보다 뭐가 좀 많이 있어서 일단 뭐 좀 진도가 약간 더딘 것 같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계학습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진도보다도 세부적인 사항들을 자꾸자꾸 시간을 들여서 인지할 수 있도록,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요소요소마다 좀 복잡한 것들이 있고, 이제 결국 가보면 약간 루틴화 되긴 한데, 처음에 그 루틴화된 것들에 익숙해지기가 사실상 많은 시간을 요하게 돼서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참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3.3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입니다. 앞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으니까 학습 데이터가 뭔다, 테스트 데이터가 뭐다인지는 이제 알 거예요. 말 그대로 학습 데이터는 이제 분류기 어떤 기계 학습의 모델을 이제 학습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데이터가 학습 데이터이고, 나중에 이제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게 얼마만큼 학습이 잘 됐는지, 또 얼마만큼 일반화가 잘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테스트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가 이제 테스트 데이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반드시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는 분리해야 된다. 반드시 분리해야 된다. 절대 학습에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실제 정확한 성능을 우리가 평가할 수 없는 거죠. 이건 마치 시험 문제를 보여주고 다음에 시험 보는 거하고 같은 상황이 되는 거여서,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는 반드시 분리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실제로 여러분 케글 같은 이런 빅데이터 컴피티션 경진대회를 여는 사이트에 가보면 실제로 이제 상금을 걸고 이런 대회를 열죠. 그럴 때 보면 항상 학습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를 엄격하게 분류해가지고 실제 참여자들에게는 학습 데이터만 제공하고 테스트 데이터는 공개하지는 않죠. 그래서 자기들만 내부적으로 실제로 이제 참여자들이 학습 데이터는 제공된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 모델을 이제 올려놔요. 그러면 이제 평가하는 그 주최 측에서 자기들만 그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돌려보는 거죠. 얼마만큼 잘 되는지, 뭐 90%다, 85%다 이런 식으로 이 평가 결과만 보여주는 거죠. 그렇지? 테스트 데이터는 절대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우리가 테스트를 한다는 것은 일반화 성능이 얼마나 되냐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학습 데이터에 아무리
사용해가지고 학습을 잘 시켜서 학습 데이터의 정확도가 99%뭐 이렇게 잘 분류를 한다 하더라도 이 미지의 아직 사용되어 접은 적이 없는 그런 미지의 데이터, 그게 이제 테스트 데이터이죠. 이 미지의 데이터에 잘 맞추지 못한다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죠. 말 그대로 이제 시험으로 꼭 이야기하면 이제 시험용 공부만 한 거죠. 그래서 학습지 문제만 달달달 외워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면 잘 맞히는데, 일반적인 그 문제지에서 벗어나서 나오는 문제들에 대해서 응용력이 떨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실제로 이제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학습지를 벗어난 학습 데이터를 벗어난 그런 실제 문제에 있어서 얼마만큼 잘 맞추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일반화 성능이라고 하고, 그걸 측정하는 게 이제 테스트 데이터라고 하는 겁니다. 뭐 또 과적합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제 과적합은 학습을 시키다 보면 너무 이제 학습 데이터를 맞추는데 포커싱이 돼요. 기계 자체가, 학습되는 기계가. 그래가지고 일반화 능력이 떨어지는 이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럴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보면 이제 학습이라고 하는 게 학습률이 이제 에러율로 따지면 에러율 얼마나 틀리냐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학습을 진행시켜 나가면 이제 이런 식으로 떨어져 나가요. 그렇죠? 에러가 이제 처음에 높다가 학습을 진행시키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는데, 그럼 테스트 데이터는 되게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보면 이게 이제 이건 훈련 집합이 학습 데이터, 이건 이제 테스트 데이터인데, 훈련 데이터로 이제 학습을 쭉 시켜보면은 학습을 시킬수록 점점 이제 에러가 떨어지죠. 잘 맞추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된 놈을 가지고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실험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는 이제 학습 기간이에요. 너무 지나치게 학습을 많이 시키면 어느 순간에 테스트 데이터의 경우는 내려가다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크로스오버 되는. 이런 식으로 테스트 훈련 집합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에러율이 낮아지지만, 테스트 데이터에서는 어느까지 내려가다가 올라가 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될 때 이제 과적합됐다. 그래요, 과적합. 즉, 훈련 집합에 너무 지나치게 적합하게 되다 보니까 일반화가 떨어지는 거죠. 일반 떨어져.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적절한 시기에 학습을 멈춰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도 학습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과적합이 생기는 것은 되게 이제 모델의 규모가 너무 작을 때도 이제 그렇게 발생하는데, 그래서 노드 수를 늘린달지 아무튼 뭐 전체적으로 기계학습의 규모를 늘려가지고 이런 과적합을 이제 해결하려고 하죠. 물론 이제 언더피팅도 있어요. 과적합의 반대말로 지나치게 이제 뭐라 그러지 우리나라 말로 언더피팅이라 하는데 한글로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지나치게 이제 적합되지 않고 이 정도에서 이제 학습이 멈춰버리거나, 또는 그 자체 기계학습의 성능이 규모가 작아가지고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없는 그런 안 좋은 약한 기계학습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언더피팅했다 그러죠. 그런 경우는 이제 모델을 교체하거나 모델의 규모를 늘리거나 학습 데이터를 늘리거나 학습의 시간을 더 들이거나, 사실은 이제 언더피팅과 오버피팅 사이에서 적절하게 이제 그 학습의 일반화를 최적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규모의 기계 학습을 선택하고, 또 파라미터들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또 학습 데이터를 늘리거나, 물론 학습 데이터는 늘릴수록 좋긴 합니다. 그래야 일반화의 성능이 늘어나죠. 그 다음에 이제 학습 시간을 적절하게 조정한다거나 하는 여러 이제 조치들을 통해 가지고 일반화 성능을 늘리려고 하는 많은 노력들을 하게 되죠. 물론 책에 나와 있지 않은 이야기를 제가 이제 하게 되는데, 처음에 좀 어렵게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들어놓죠. 일단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언더피팅과 오버피팅, 즉 지나치게 성능이 낮게 되거나 일반화 기능이 떨어지거나 높게 되는 학습 데이터를 해서
학습 데이터를 대상으로 지나치게 과적하게 돼서 일반화 기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정한 수준에서 적정한 규모의 기계학습을 사용해서 적정한 수준에서의 학습을 시켜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요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증에 있어서도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책에 지금 설계되어 있어요. 하나는 이제 홀드아웃이라고 하는 검증과 K 분할 교차 검증, K 폴드 크로스 베리데이션 이렇게 영어로는 이야기하는데, 홀드아웃은 우리가 지금 앞에서 했던 거예요. 테스트하고 테스트 데이터하고 훈련 데이터를 이제 이렇게 학습 데이터를 분류해 놓고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시키고 나중에 가서 이제 테스트 데이터를 이용해서 검증을 하는 이제 그런 방법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 홀드아웃 검증인 거죠. 그에 비해서 이제 K 분할 교차 검증, K 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K개로 분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전체 데이터가 있다. 전체 총 데이터가 있으면 이렇게 K개로 분할을 해요. 크기가 되게 똑같이 하죠. K분의 N 하는 거죠. 규모가 하나짜리가 K분의 N 해서, 만약에 K가 10이고 N이 100개다 그러면 K분의 N이니까 10이 되겠죠. 요 하나가 데이터가 10개씩 되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하나만 테스트 데이터라고 나머지 K-1개, 여기서 말하면 9개를 학습 데이터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를 테스트로 하나를 학습 데이터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 9개로 학습을 시키고 요 테스트 데이터 하나 나머지 걸로 검증을 하는 거, 얼마나 잘 맞추는가. 두 번째는 그 다음 거리, 요 10개 조각 중에서 그 다음 걸 테스트 데이터라고 나머지 9개로 학습 데이터를 사용해서 이걸로 또 학습을 시켜서 성능을 평가하는 겁니다. 성능 평가. 이런 식으로 하면 총 K번 할 수 있겠죠. 각각 하나씩이 계속해서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K-1개를 학습 데이터를 사용해서 학습을 시키고 나머지 하나를 가지고 이제 성능 평가를 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나중에 이 성능들을 다 이제 더해가지고, 얘로 했을 때는 뭐 85%였다, 얘는 뭐 75%였다, 얘는 90%였다, 이렇게 쭉 하잖아요. 연합을 이제 평균 내는 게 평균. n분의 N이 아니라 K로 나눠가지고 연합을 성능을 싹 더해서 K로 나누면, 이게 하면 뭐 82.553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좀 더 객관화 시킬 수 있고, 또 하나 장점은 데이터가 이제 적을 때, 이렇게 데이터가 적을 때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검증을, 테스트 결과를 좀 더 객관적으로 할 수 있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분류할 때, 테스트 데이터와 학습 데이터 분할할 때 혹시 잘못 분할해가지고 한쪽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쏠릴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학습 데이터든 테스트 데이터든 이 전체 데이터로부터의 분포를 잘 반영해야 되겠잖아요. 분포를. 그래야 되겠잖아요. 우리 샘플링 그런 거잖아요. 자꾸 여러분들이 뭐 선거철 되면 선거할 때 뭐 몇 프로 이렇게 하는데, 그 샘플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통계 분석 결과가 완전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데이터가 있을 때, 학습 데이터가 테스트 데이터를 분류할 때 이게 분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학습 데이터나 테스트 데이터가 원래 데이터에 분포를 잘 반영할 수 있어야 그게 성능 평가로서의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 좋다는 것은 이제 뭐 높다 낮다가 아니라 제대로 이제 성능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혹시 잘못돼가지고 학습 데이터가 이상하게 한쪽으로만 이제 쏠린 것들이 학습 데이터 몰린다거나 혹은 테스트 데이터에 이렇게 몰리게 되면 그 모델에 대한 성능 평가를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K번으로 나눠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런 확률을
설사 한 번은 뭐 좀 쏠렸다 하더라도 데이터가 분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K번을 다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렇게 K번 나눠서 이제 학습과 평가를 하게 되면 이런 객관화 시킬 수 있는 객관화된 성능 지표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혹시 흔히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공부를 다 하게 되면 논문 같은 걸 보면 이렇게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고 해서 K 분할 교차 검증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이 만든 또 새로운 디자인한 모델이 성능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호소할 때 이렇게 K 교차 K 분할 교차 검증, 우리나라 말하기 더 힘드네.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 방법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논문에 이제 실어서 내는 경우도 있죠. 뭐 이제 여기 뭐 크로스 밸리데이션 K-폴드라고 하는 사이키트런에가 이런 이제 지원합니다. 라이브러리 상에서.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 스크립트 처음부터 요거 자체를 이제 하나씩 구현해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걸 사용해서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성능 평가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보죠. 책이 없는 그 점을 제가 좀 가져오긴 했는데, 어쨌든 책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는 분류기의 성능을 뭐 정답률, 적합률, 재현율, F값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해놨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게 성능 평가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엄청나게 오래된 분야 그 자체로 하나의 학문의 영역이기도 한데, 연구 영역이기도 한데, 왜냐면 옛날부터 이제 통계를 하게 되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보면 이제 정답률을 이제 accuracy, 정확도라고도 번역을 하고 하는데 이제 책마다 조금씩 이제 용어를 달리 써서 좀 혼동이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영어로 하자면 이제 정답률은 accuracy, 적합률은 이제 프리시전이라고 해요. 프리시전이. 재현율을 리콜이라고 하고, F는 F1 값, F1이라고 이제 흔히 하는데, 책에서 F 값이라고 쓰여 있는데, F1 값이라고 이제 흔히 이야기하죠. 어쨌든 뭐, 이게, accuracy, 이건, precision, 이건, recall, 이렇게 부르죠. 그 전에 이제 혼동행렬을 한번 봅시다. 요게 이제 혼동행렬이잖아요. 지금 요 표가 혼동행렬인데 좀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컴퓨터 영어로도 그렇죠. 혼동, 헷갈린다. 실제로 지금 헷갈려요. 어느 정도 상당히 좀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해놓지 않으면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 보면 이제 사각형으로 이제 이게 2클래스예요. 2분류. 아까 우리가 3자, 8자 이렇게 두 가지 라고 하는 거죠. 이제 분류가 더 많아지면 테이블이 이제 훨씬 더 커지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2분류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제 파지티브, 네거티브로 흔히 이제 표현을 하죠. 긍정, 부정 이렇게 옳냐 그러냐. 예를 들면 3자를 긍정으로 놓고 하면 3자를 분류한다 중심에 놓고 보면은 3자를 맞히면 긍정인 거고, 아니 3자라고 하면 긍정인 거고, 3자 이해, 8자라고 하면 부정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가지 문제를 파지티브와 네거티브로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침입 탐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자동 분류된 IDS 지능형의 IDS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이제 이게 판별을 할 때 이게 지금 뭔가 이상 징후가 있다라고 판별한 걸 파지티브로 하고 이상 징후가 없다라고 하는 걸 네거티브로 이렇게 판단한다. 또 어떤 악성 코드에 대해서 이 코드가 악성이다 하는 걸 파지티브로 하고 그렇지 않다 정상인 코드다 네거티브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쪽을 액츄얼 클래스라고 해서 파지티브와 네거티브로 이렇게 분류가 나누고 이건 이제 예측한 거예요. 예측. 기계가 학습된 기계가 예측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 집합은 긍정 아니면 부정으로 나눠져 있겠죠. 실제로. 근데 거기에 대해서 기계가 어떻게 분류했냐 이거예요. 긍정으로 했냐, 부정으로 했냐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트루 파지티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앞에가
여기는 true positive, false negative, false positive, true negative 이렇게 있는데 앞에 true가 있다 그러면 잘 맞춘 거야. 잘 맞춘 겁니다. 그래서 true라고 하면 항상 제대로 맞춘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true positive니까 맞춘 거고, 여기는 true negative로 맞춘 거예요. 이쪽 두 개는 틀린 거예요. 잘못 예측한 거예요. false가 그래서 붙은 거예요. 다시 보면 이쪽은 이제 긍정을 진짜 이제 파저티브 한 것을 파저티브하게 맞춘 거죠. 그래서 트루 파저티브인 거예요. 트루 파저티브. 그래서 악성 코드를 악성 코드라고 이제 분류한 거죠. 이상징후를 이상징후라고 하는 경우 이쪽에 이제 하는 거 써놓는 거죠. 개수를 써놓는 거 개수를 총 뭐 100개, 50개였다 뭐 50개 했는데 여기서 뭐 45개를 맞췄다 그러면 이렇게 45라고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네거티브는 이제 파저티브인데 실제로는 파저티브인데 악성 코드인데 아니다라고 이제 판결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폴스 네거티브 잘못된 부정인 거지. 그래서 이게 뭐 5개다 이렇게 쓰면 이제 총 50개의 파저티브에 대해서 프리딕션 한 것은 예측한 것은 파저티브를 45라고 하고 네거티브를 5라고 합니다. 45개는 진짜 악성이라 하고 진짜 악성이었는데 5개는 아니다라고 정상이라고 이제 판별을 한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네거티브는 정상인 코드를 갖다가 파저티브를 한 거예요. 악성 코드다라고 이제 잘못 분류한 거죠. 그래서 이제 폴스 파저티브인 거예요. 폴스 파저티브. 이거 뭐 6개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부분 어떻게 했어요? 정상인 걸 정상이라고 한 거죠. 네거티브인 것을 네거티브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트루 네거티브인 거예요. 이게 맞춘 거죠. 44개라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야 이제 총 100개가 되고 50개가 이제 맞아 떨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혼동 행위를 작성하는 거예요. 진짜 악성 코드인 거 아닌 거 이렇게 숫자를 놔두고 그놈에 대해서 맞췄냐 틀렸냐 맞췄냐 틀렸냐 여기는 진짜 이제 이게는 이제 정상인 코드에 대해서를 악성 코드라고 했냐 틀렸냐 여기는 정상인 걸 정상이라고 했냐 맞췄냐 요것과 요거에 true라고 써진 놈들은 이제 맞힌 거죠. 이 두 개는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이 부분을 잘 알아놓으셔야 돼. 처음에 헷갈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accuracy라고 하는 거 뭐냐? accuracy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정확도라고 하는 것은 전체 집합이에요. 전체 집합에서 실제로 맞춘 거예요. 맞춘 거. 이게 두 개죠. TP하고 TN. 이게 얼마나 같느냐. 전체를 다 더하면 전체 집합이 되잖아요. 전체를 다 더하면 전체 집합이 돼요. 밑에가 이제 전체 집합이야. 100개 아까로 맞으면 100개. 위에는 아까 뭐지? 100개로 했죠, 제가? 45개, 46개 그랬나요? 그럼 뭐, 91개입니까? 요게 이제 accuracy가 되는 거죠. accuracy가. 여기는 그러면 5개, 4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프리시전이라고 하는 프리시전은 얘가 악성 코드라고 해, 파저티브로 이제 결론 내린 것 중에 실제로 얼마만큼 맞췄냐라고 하는 걸 적합률이라고 하는 프리시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성 코드라고 얘가 이제 판단을 했어. 악성 코드를 판단했는데 그 중에 진짜로 맞춘 게 이 부분만 보는 거예요. 이 부분만. 다른 생각 해볼까? 익숙하지 않네 또. 요 부분만 파저티브라고 한 놈만 이렇게 프리시전은 그래서 그 중에서 실제로 요 놈이 얼마만큼 되냐 이거죠. 그래서 50분에 두 개를 합하면 49인가요? 45에 4니까 49죠. 그 중에 45개를 맞춘 거죠. 프리시전. 그래서 TP, FP 두 개 파저티브라고 한 거. 이것은 기계가 판단한 것 중에서 파저티브라고 즉 악성 코드다 라고 한 것 중에서 실제로 얼마만큼 맞췄느냐라고 이걸 이제 프리시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리콜 있죠. 리콜은 이제 여기서는 센시티브라고 했는데 센시티브라고도 하고 리콜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것도 이제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뭐 이건 보라색으로 해볼까요? 요것은 이제 요렇게 보면 실제 요것은 아까
프리시전은 판단에서 파저티브인 판단에 대해서만 보는 건데, 이번에는 실제 파저티브에서만 보는 거예요. 실제 파저티브. 실제 파저티브. 예. 그래서 실제 파저티브에서 얼마만큼 파저티브라고 했냐라고 하는 거죠. 실제 전체 50개였죠. 그 중에서 45개를 맞춘 거잖아요. 45개를. 요게 이제 리콜이라고 하는 리콜이. 이게 에큐리시는 맞춘 거, 전체에서 맞춘 것의 비율을 따지면 되는 거고, 프리시전은 요 프리딕트, 기계가 판단한 것 중에서 긍정으로 판단한 것, 악성 코드다 판단한 것 중에서 실제로 얼마만큼 맞췄는지라고 하는 거고, 리콜은 사실 이제 불러오는 거잖아요. 그 뭐냐면 실제 악성 코드를 얼마만큼 불러왔느냐라고, 실제 악성 코드를 얼마만큼 제대로 불러왔느냐라고 하는 거라고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더 이상 제가 쉽게 설명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헷갈리니까 이야기하면, 나머지 스피시피스턴이 네거티브 프리딕션 밸류 이런 것은 이제 좀 놔두고 책에 있는 것만, 에큐리시와 프리시전과 리콜, F1은 좀 이따 설명할게요. 다시 봅시다. 에큐리시는 전체 데이터 중에서 먼저 테이블을 작성해야 되겠죠. 개수를 적어 놓는 거야. 실제가 50개 맞춘 게 몇 개 이렇게 틀린 거 이렇게 써놓고, 에큐리시는 이 대각선에 있는 거 true라고 붙은 놈들만 분모에다 올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프리시전은 이 기계가 실제로 악성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진짜 악성이 얼마나 있는 거냐 라고 하는 거죠. 얘가 판단을 했을 때 그 판단의 어떤 악성이라고 하는 판단에 대해서 얼마만큼 제대로 맞추고 있는지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 다음에 좀 이따 F1 값 이야기할 때 이야기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리콜이라고 하는 리콜은 실제로 악성 코드 중에서 얼마만큼 맞히는지, 가져오는지, 악성이라고 하는지, 그걸 보는 게 이제 리콜인 거죠. 근데 이제 이 두 가지, 프리시전과 리콜은 좀 트레이드업 관계가 있어요. 트레이드업 관계가. 그래서, 보면, 만약에, 하나 기계를 그냥 아주 단순 무식하게 무조건 다 악성이라고 해버리자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걸 다 악성이다. 모든 걸 악성이다 하면, 만약에 모든 걸 악성이다, 예를 들면 이제 여기를 그냥 다 50개 0 해버린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리콜은 1이죠. 1. 리콜은 100인 거야. 리콜은 엄청 높아져. 근데 그렇지만 프리시전은 100분의 50이 되죠. 2분의 1밖에 안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제로 이제 프리시전을 높이기 위해서 무조건 그냥 다 악성 코드라고 해버리면은, 리콜을 높이기 위해서, 악성인 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실제에 있는 놈 중에 악성인 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무조건 다 파저티브로 해버리면 프리시전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식의. 그래서 프리시전과 리콜은 트레이드업 관계가 있다. 한쪽을 높이려면 한쪽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저기. 그래서 먼저 네거티브가 나와야 된다. 네거티브가 파저티브라고 다 해버리면 안 된다. 그죠? 네거티브가 나와야, 그러면 이제 이놈은 올라가죠. 값이. 네거티브가, 이놈은 네거티브가 이제 들어가니까 떨어지고, 이건 네거티브가 이제, 여기 네거티브가 이제 떨어지니까 이제 올라가죠. 그렇죠. 네거티브가 내려가면이. 그래서 둘 사이는, 리콜과 프리시전 사이에는, 잠깐만요.
트레이드 관계가 있다. 당연히 이제 네거티브가 올라가니까 얘는 요 밑에 분모가 커지잖아요. 그에 비해서 이제 요 프리시전에서는 어때요? 네거티브가 같다는 것은 파저티브가 줄어드는 거죠, 아랫게. 그러니까 이제 값이 올라가고 얘는 값이 내려가는 수밖에 없는 거고. 파저티브를 계속 늘려버리면 얘는 프리시전은 떨어지고 얘는 올라가고. 이런 식의 둘 사이에 트레이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개를 이제 적절하게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생긴 게 F1 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F1 값. 프리시전과 리콜의 이게 조합 평균이요. 이게 생각이 됩니까? 산술 기하조, 상기조라고 해. 산술 조합 평균, 기하 평균, 이런 평균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생각이 나시는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때 요게 이제 조합 평균이야. 조합 평균. 하모니 에버리지, 하모닉 에버리지, 하모닉 미인 건가? 그래서 이제 즉 프리시전과 리콜의 평균을 낸 거죠. 조합 평균을.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적절한 값이 나오는 게 좋다. 지나치게 한쪽으로 프리시전을 높여버리거나 리콜을 높이게 되면은 아까 그런 이제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무조건 다 파저티브라고 해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무조건 파저티브를 해버리면은 프리시전이 떨어지니까 F1 값이 떨어진다고. 그런 부분이 이제 작용해서 이 둘 사이를 이제 적절히 조율할 수 있도록 프리시전과 리콜 값을 평균 값을 사용하는 게 이제 F1 값입니다. 요 컴퓨전 매트릭스 혼동행렬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계속해서 잊어버린다고.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외울 수가 없었어요. 외울 수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자꾸 머릿속에 해놓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이키틀런회가 이제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함수들이 있죠. 그래서 보면 이제 매트릭스라고 하는 모듈에가 컴퓨전 매트릭스에서 익스펙티드는 이제 리얼, 액추얼한 실제 값이고 프리딕티드는 이제 기계가 예측한 그 것이죠. 그래서 두 개 넘파 어레이를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혼동행렬이 만들어졌죠. 이게.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요 두 개는 액큐리시고 이 두 개의 액큐리시에 사용되는 게 이게 아까 그 혼동행렬을 여기가 이제 액츄얼이라고 했잖아요. 여기가 이제 프리딕트라고 하고 이렇게 요 이제 사이키틀론에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다른 책에 보면 또 다른 또 곳에는 라이브러리인데는 여기가 P가 되고 여기가 A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혼동행렬에 여기를 액츄얼로 하고 이쪽을 프리딕트라고 하는 거 뒤집어 놓은 거지. 그래서 그것도 처음 헷갈린다. 이것도 잘 확인해야 된다. 아무튼 사이키틀론에는 아까 책 앞에 나와 있는 거하고 똑같이 위에가 프리딕트고 왼쪽이 요 가로 방향으로 된 게 액츄얼이다. 그래서 아까 그대로 요걸 해석하면 돼요. 이게 혼동행렬이다 이거죠. 이게 지금 파저티브하게 맞춘 게 59개, 64개 이렇게 돼 있죠. 이게 3자, 8자 이렇게. 3자를 3자로 맞춘 게 59개, 8자로 잘못한 게 16이라는 소리고. 8자를 8자로 맞춘 게 64개, 8자를 3자로 잘못 예측한 게 4개다. 뭐 이런 식인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프리시전 스코어라고 했어요. 아까 프리시전을 이야기했었죠. 맞다고 판별을 한 거 요거에 요렇게 3자라고 판별을 한 거 중에서 실제로 맞춘 게 얼마나 되냐라고. 여기서 파저티브 레벨이야. 3자와 8자 중에서 어떤 것을 파저티브를 할 거냐라고 해서 3자라고 하는 라벨을 파저티브를 하자 이런 정해 놓은 거라고. 리콜도 있죠. 리콜 스코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똑같이 액추얼한 값이고 요거는 이제 예측한 값이죠. 그때 이제 파저티브 라벨은 3자를 파저티브라고 보자라고 해가지고 리콜이니까 이건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렇게 실제 3자 중에서
몇 개나 3자로 분류했는지 보는 거죠. F1 스코어도 있죠. F1 스코어. 두 개의 조합 평균이라 했어요. 조합 평균.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이제 프리시전은 높은데 보면 리콜이 좀 떨어지죠. 리콜이. 그것은 얘가 상대적으로 3자로 많이 판단했다라고 이제 벌써 3자로. 3자로. 물론 개수는 지금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건데 아니지. 아니다. 8자로 많이 했다고 해야 되나? 8자로. 프리시전이 높은 거 보니까 그렇죠. 8자로 많이 8자로 많이 불렸기 때문에 즉 파저티브를 좀 적게 한 거죠. 3자로 한 것이 적기 때문에 리콜은 낮고 프리시전 높죠. 만약에 무조건 다 3자로 했다 그러면 리콜이 높겠죠. 리콜 높아. 그래서 보면 이게 아무래도 8자로 더 많이 분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3자보다는. 이런 식의 이제 해석을, 실험 결과를 해석해야 됩니다. 이 컴퓨터 매트릭스를 가지고 이런 매트릭들을, 이런 걸 매트릭이다 그래요. 매트릭이. 측정치 우리나라 평가치 뭐 측정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영어로 매트릭.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매트릭들을 이용해 가지고 단순히 에큐리시만 보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맞췄냐만 보는 게 아니라 프리시전이, 리콜이 이런 것들을 보고 또 그 해결하고 가는 문제 영역에 따라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암이랄지 의료 영상 같은데 의료 영상 같은 데에서는 상당히 이제 암이라고 들어있는 그 그림을 잘 맞춰야 되잖아요. 이게 정상인 그림을 암이 있다라고 판별하는 건 좀 허용이 돼. 그렇겠잖아요. 정상이더라도 암이 있다라고 기기가 판별이지만 의사가 실제로 보면 이건 잘못 판단했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암이 있는데 이놈을 정상이라고 판별해버리면 곤란해지지.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이제 프리시전이나 리콜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제 보안 영역에 있어서도 악성 코드니 정상 코드니라고 하는 것들이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악성 코드나 이상 지문은 엄청나게 적고 정상적일 때 훨씬 많잖아요. 많은데 어쨌든 이제 보면은 지나치게 정상적인 것들을 갖다가 악성이라고 너무 많이 해버리거나 그렇게 되면 피곤해지죠.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그 IDS 같은 IPS 침입탄지 시스템이나 이런 방어 시스템들을 적용하다 보면은 오분류가 많아요. 오분류가 오판이 많다고 잘못 판단하는 거. 정상인 것들을 자꾸 악성이 있다거나 이상 징후가 있다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 피곤해지잖아. 기계야 뭐 책임 안 지니까 이렇게 하지만 사람이 진짜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오분류들을 줄일 건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아무튼 뭐 영역에 따라서 프리시전이나 리콜이 중요하게 매트릭으로 사용되는 그런 적용되는 영역이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지만 이제 악성 코드 하나가 정치 시스템이 또 이상 징후 하나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걸 잘 맞춰야 되는 거죠. 잘 맞춰야 돼. 그래서 이제 리콜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리콜률을 악성 코드를 잘 이렇게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지만 그게 지나치면 이제 피곤해진다 이 말인 거예요. 대부분 이제 우리 IDS나 IPS에서 사용할 때는 조금 의심스러우면 그냥 다 악성으로 이제 해버리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이제 암 환자의 의료영상 처리에서도 조금 의심스러우면 다 암이 있다고 이제 해버리는 거죠. 물론 크리티컬이 중요하니까 이제 그런 식의 전략들을 쓰는 거죠. 파저티브를 그냥 높게
해서 매트릭 리콜이라고 하는 것을 좀 높게 나오도록 하겠는데, 그렇게 되니까 그게 사람한테 이제 넘어오잖아요. 결국 그렇게 잘못 판단되는 경우는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봐야 되는 거니까 악성으로 나왔거나, 또 우리 컴퓨터 우리 보안 쪽에서는 악성으로, 두 개 다 악성인가? 이게 악성 종양이고 이게 악성 코드 또 이상종 이렇게 나오면 그것도 사람이 이제 직접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잘 맞추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한테 그런 전가가 덜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게 중요하다. 근데 실제 시스템이 구현된 거 보면은 이렇게 리콜률만 반영해가지고 그냥 파저티브로 악성이다라고 또 악성 종양이다라고 이렇게 판별하도록 시스템이 그냥 만들어놔요. 책임 안 지려고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건 한번 해봅시다. 참 설명만 했는데 아나콘다에서 스파이더를 띄우고 저번 시간에 했던 걸 약간만 한번 살펴보자. 그러면 이제 코드를 좀 한번 보죠. 데이터를 일단이 디지스트라고 데이터 셋으로부터 읽어드려. 그 중에 이제 3자하고 8자만이 사용할 거니까 여기 디지스 타겟이라고 하는 게 넘파이 어레이라고, 넘파이 어레이에서 이퀄 3 하게 되면 true false로 인덱스가 true 아닌 false로 쫙 되죠. 플러스 기호는 유니온, true false에 대한 유니온이라고 합집합과 같아요. 한번 이렇게 말라 하면은 잘 안 되니까 한번 봅시다. 저 부분을 해석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덤파이를 제 수업 시간에 배웠었던 것 같긴 한데 판다스 뭐 이렇게 하면서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것을 덤파이 어레이로 하고 1, 2, 3, 4까지 할까요? B는 B점 어레이에 2, 3, 4, 1 뭐 이런 식으로 해놓읍시다. 그랬을 때 A equal 3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false, false, true. 3인 경우만 true가 되고 나머지는 false가 되는 그런 불리한형인 어레이 값을 리턴 해줘요. A equal 3을. 지금 그게 이제 요건 거죠. 요거. 어떻게 했어요, 이것은? 마찬가지로 8인 값만 true인 걸로 이제 나고 나머지는 false인 걸로 인덱싱이 되겠잖아요. 그래서 보면 여기서 한번 더 해보죠. 이 결과를 그럴 거 없고 다만 정확하게 봅시다. B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보죠. B는 뭐 1인 거리 그럼 이렇게 되죠. A equal 3 플러스 책에 있는 코드, 책에 있는 코드가 똑같이 해보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얘는 여기가 true고 얘는 여기가 true죠. 요거에 대해서 그랬을 때 두 개를 유니온 해놓으니까 false, false, true, false인데 true가 되고 true, false 하나만 있어도 오화가 이제 오화 연산이 되는 거죠. 오화 연산이
플러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두 개를 해놓으면 3인 것, 8인 것들은 다 이제 true가 되는 거죠. 둘 중에 한 3인 것과 8인 것들은 나머지는 다 이제 false가 되는 거고. 그 인덱싱을 이용해 가지고 실제 이미지하고 타겟으로부터 그놈들만 이제 추출해내는 거예요. 3자하고 8자에 해당하는 것만. 그다음에 이제 리쉐이핑 해서 모든 걸 마지막 1차원으로 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하고, 어쨌든 그 중에 이제 트레인 사이즈는 뭐 3분의 5 정도만 훈련 집합 사용하고 나머지 3분의 2는 테스트 집합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기계학습 분류가 트리, 사이키트론에서 제공하는 트리라고 하는 트리의 결정 트리,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는 결정 트리 기반의 분류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하나 이제 가져와서 피트라고 하는 게 훈련이다. 그래서 피트라고 하는 함수를 잘 알아둬라 그랬죠. 피트. 그리고 여기다가 훈련 집합에 해당하는 이미지죠. 이건 라벨이 타겟인 거죠. 이렇게 넣으면 이제 지가 알아서 트리 기반의 이제 모델링이 되고 학습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expected는 이제 정답이야. actual한 실제값, 실제 라벨인 거죠. 이제 그 놈을 나중에 이제 accuracy를 얻기 위해서 이제 이런 테스트 집합 해당하는 거만 해놓고 실제 이제 프리딕트를 하는 거죠. 클래시파이어에 훈련이 됐으니까 지금 이렇게 피트하게 되면 이제 훈련이 되는데, 프리딕트라고 하는 것은 예측하는 거예요. 이거는 훈련 집합이죠. 훈련이 아니라 테스트 집합이에요. 테스트 집합. 지금 0번부터 여기 트레인 사이즈 하나 앞에까지가 훈련 집합이고, 그 뒤 나머지 트레인 사이즈부터 끝에까지가 테스트 집합이잖아요. 그래서 요건 지금 테스트 집합을 나타내는 게 테스트 집합을 가지고 프리딕트 해라. 그러면 제가 이 결과로 여기 학습된 것에서 이제 이걸 3자 아니면 8자로 쭉 분류를 하죠. 3, 8이 쭉 분류를 하면 두 개가 이제 갖춰졌잖아요. 여기 보면. 즉, expected, 실제 액츄얼한 라벨하고 프리딕트에는 이제 예측된 라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expected하고 predict를 주는 거죠. 그러면 accuracy 스코어를 이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안 돼. 뭐 해보면 우리가 지금 좀 디시전 트리를 배우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뭐 무슨 기계든지 상관없이 모양은 이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여기 이 부분만 갈라 끼우면 돼요. 이 부분만 클래시파이에서 이 부분만 모델만 갈아 끼우지 나머지는 똑같다고. 데이터를 얻어서 트레인과 테스트로 바꾸고 트레인의 데이터와 그것의 타겟 라벨이 이것을 이용해서 피트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딕트 훈련된 후에 그걸 프리딕트라고 하는 걸 가지고 테스트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러면 그 라벨을 이제 프리딕트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익스펙트는 실제값하고 두 개를 비교해야 된다. 이렇게 이 시나리오예요. 이것만 여러분들 잘 외우고 있으면 됩니다. 한번 실행을 시켜보죠. 그러면 이 큐리시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아까 매트릭스 중에서 컴퓨전 매트릭스가 있죠. 컴퓨전 매트릭스에 expected 하고 predicted 이렇게 하면 이게 나오죠. 제가 똑같습니까? 값이? 자, 그러네. 책하고 값이 똑같죠. 그 다음에 매트릭스 마찬가지고 뭐였죠? 프리시전 스코어였어. 스코어. expected, predicted 하고 포지티브 라벨을 붙여줘야 되는데 3자에 8자로 하면 이제
다른 결과가 나오겠죠. 파자팁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만약 팔자를 하게 되면 좀 떨어지겠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매트릭스에서 이번에 뭐였죠? 리콜 스코어. 하고 마찬가지로 포지티브 라벨은 3자로 좀 낮지만 많이 8자로 하게 되면 높아진다 이렇게 죠. 리콜이 높은 이유는 그 리콜 파자티브에 해당하는 놈으로 많이 이제 판별을 하는 거고, 프리시전이 높은 건 이제 그 반대에 해당하는 거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F1 매주도 있었네. F1 스코어 똑같아요. 이것에 이제 조합 평균에 해당하는 게 나오겠죠. 이제 책에 뭐 성능지표 성질과 관계해서 이제 어떤 공장에서의 제품 결함을 찾는 분류기를 만들어 놓고 실험을 했더니 보면 이제 정답률로만 놓고 보면 98.6%다. 98.6%에 전체 메뉴 요거하고 정상을 정상이라고 하는 거하고 결함이 있는 걸 결함이라고 이제 맞춘 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숫자가 좀 크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잘못된 건데도 불구하고 얼마 안 되니까 전체 숫자로 놓고 보면 분모로 대비 보면은 이렇게 돼서 정답률은 아주 큰데, 문제는 이제 정상인 제품하고 결함이 있는 제품을 한번 놓고 보자는 거예요. 정상인 제품을 놓고 보면은 프리시전이나 리콜이나 다 높아요. F1이나. 근데 결함이 있는 제품을 놓고 보면은 프리시전이나 지연율이나 그 F1 값이 다 이제 떨어지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제품은 결함이 없는 게 중요한 거죠. 제품이 결함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라고요. 아무래도 결함이 있는 제품을 잘 찾아내야 되는 게 중요하잖아. 그랬을 때는 정상 적합률, 정상인 것보다는 결함을 위주로, 결함이 있는 애를 중점으로 이 부분을 높일 수 있도록 모델링 학습이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안해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능 지표를 하고 평가를 하는 이유는 개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개선을 어떤 점이 잘못되어 있는가, 우리가 원래 그리고 현재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어느 영역인지, 정상적인 것보다는 결함이 있는 애를 잘 발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공정률에 있어서. 뭐 실제로 보면 정상인 것은 엄청 많다고. 정상인 건 엄청 많아요. 결함이 상대적으로 정기니까. 우리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악성 코드나 일반 트래픽에서 보면은 악성인 경우가 훨씬 이제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상이다, 이렇게 정답률만이 에큐리시만 따져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악성 코드이거나 이상 징후를 발견하는 그 관점을 유지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 그렇지만 그걸 너무 지나치게 또 집착해가지고 악성인 것과 이상 징후 같은 그런 상황들을 무조건 잘 얻어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약간 편기, 약간 한쪽으로 치우쳐서 어지간하 무조건 다 악성인 코드라고 판단해버리거나 이상 징후라고 판단해버리면은, 물론 그건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그걸 들여다봐야 되는, 사후에 조치를 취하고 들여다봐야 되는 사람들이 피곤해지고, 또 이게 그러면 오류가 났다고, 아니 뭔가 이상 징후가 발견됐다고 했을 때 피로감 때문에 무시해버리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거든요. 아무튼 실제로 현장에서 사용하다 보면 이게 지금 우리가 아주 하나의 뭐 교과서에 나온 이야기니까 그렇지만
현장에서 실제 이제 이런 것들을 시스템들을 실험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복잡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 다 이제 감안해 가지고 적절하게 시스템을 만들고 모델을 만들고 하는 것들은 이제 쉬운 일은 아닌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런 문제에 따라서 성능 지표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어떤 부분을 어떤 성능 지표를 타겟으로 해서 모델을 개선해야 될 것인가. 오늘 좀 여러 분류기 결정 트리도 좀 하고 랜덤 포레스트까지는 나가려고 했는데 성능 지표 설명하면서 좀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 좀 이야기를 좀 길게 한 관계로 좀 시간이 많이 돼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사용했던 결정 트리부터 좀 결정 트리가 어떤 식으로 모델링이 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